7개의 서로 다른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집합, 2인집합, 3인집합으로 분류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체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이 숫자가 지금 3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2라고 할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가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가 있을 거고 3인 애가 있을 거고, 라인도 저 조건에 보면은 연속되는 3개, 그러니까 세로랑 대각선, 얘네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저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 3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가 만약에 1이었어. 그죠? 왜냐면은 여기가 3이면 3, 3 돼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나 생각해 보면, 여기 1, 2, 3, 1, 3, 2, 여기도 2. 근데 개수는 2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처음 파악해야 될 것은, 가운데 D에는 무조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가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써주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중앙에 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를 배치를 하는데, 이 나머지 그게 대각선 라인에서 배치를 하되, 대각선 모두 A1에 있는 원소를 배치하지는 않는 경우와, 중앙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를 배치하는데 대각선 모두 A1의 원소들을 배치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 안 하는 경우와 배치하는 경우로 나눠서 따져보자. 따져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나올 거냐,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해보면은 여기 A1이 아니라 내가 나머지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을 이렇게 딱 배치했어요. 일단은 그 그룹을 먼저 배치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다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눈에 잘 띄는 애 기준으로 합시다. 이렇게 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야. 그러면 여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어야지 합이 3의 배수가 될 것이고, 혹은 여기가 만약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야. 그러면 여기는 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2인 애가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대각선 라인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자리 배치죠. 그룹의 자리 배치를 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 하나를 하겠습니다. 하나를 해주고, 그럼 세로 라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니까,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도 아니고 2도 아닌 3인 애가 자동 결정되게 되죠. 이렇게 자동 결정되게 됩니다. 자동 결정되게 되면 그럼 여기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가 또 자동 결정되게 된다. 그렇죠? 이 경우에 세로 라인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도 자동 결정돼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에 결정될 거고, 여기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긴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뭐 문제될 것도 없고요. 사실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리 배치가 다 끝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개의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1대1 대응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그룹 이 자리에다가 얘네들 1대1 대응시키고, 마찬가지로 누구야, 이제 얘도 1대1 대응시켜줘야 되니까 라고 한다면 68에 48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했습니다. 그게 1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얘기.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이 얘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배치가 되든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배치가 되든지 하는 두 개의 구조 중에서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만. 그래서
하나만 먼저 해주면 둘 중에 하나를 한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로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그리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 이거나 아니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자꾸 3이라고 했네.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0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0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여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란 말이 어디 있어. 자, 이렇게 해줬으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여기는 2다. 이렇게 되니까 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구조가 또 두 가지가 가능했다 이거죠. 구조가 또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1, 1 그리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그럼 여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여기가 이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1, 0 2, 1, 0 그 다음에 1, 0 2가 되는 건가? 2가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파악이 됐다면 이제는 여기다가 숫자 3개 다 1대1 대응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1대1 대응 시키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48 있다 2배 하니까 96이 되는 거고 합이 144가 된 거죠. 결국 이런 애들이 뭐 8개 있었다 이런 색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가운데에다가는 반드시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애를 배치해야 되는데 대각선 라인에서는 걔네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야. 나머지 대각선 모두에다가 이제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애들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를 따져보면 그때 여기 편하게 여기가 3으로 나온 나머지가 여기가 만약 2였으면 여긴 0이었어야 되고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긴 그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였어야 되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도 결정, 여기도 자동 결정, 이제 구성선분을 채우자라는 거고 두 대각선 중에 하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로 전부 다 배치를 하면 그 중에 한 구조 잡은 거죠. 그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 배치도 두 가지가 가능하고 구조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들어갈 곳에다가 1대1 대응시키고 두 번 연속 1대1 대응시켜주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자, 이런 류의 색칠하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칠하는데 그 인접한 애들만 구별해주면 된다. 이때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가장 많이 노출된 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노출된 D에서 시작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D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D는 5가지 색이 듭니다. 근데 얘네와 얘네가 중에서 잘 보시면 얘도 그렇고 노출된 빈도수가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니까 B, C의 상황에 따라서 A를 맞춰주는데 이때 B와 C가 같다면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A는 한 가지 색만 피하면 되니까 A를 칠하는 방법은 4가지다. 이번에는 B와 C가 다른 색을 칠한다면 즉 4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면 A는 2개의 색과 달라야 되니까 3가지가 나올 것이며 마찬가지로 이제 E와 F에 대해서도 똑같이 E와 F와 A 간의 관계를 따지면 얘랑 똑같은 일이 생긴다. E와 F가 같으면 4 곱하기 4, 4 곱하기 A, 4. E와 F가 다르면 이제 A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결국 계산해 보면 50 얼마야 이게 52인가? 52가 되고 얘도 5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해결되고 여기 해결됐으니까 얘네들은 4가지로 계속 가주면 되겠다. 그래서 H, I, J가 그렇게 연속적으로 색칠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50이라는 건 4 곱하기 13이고 2번 계산됐고 그 다음에 4의 3승 그러면 4의 2승, 4의 5승, 2의 10승 그 다음에 13의 2승, 5의 1승 약수의 개수는 11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66이다. 자, 여기 좀 보니 요 상황과 요 상황이 정확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경우를 계산한 다음에 그냥 제곱하면은 편하게 되겠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죠. 이 부분 따져주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